안녕하세요. 4월 7일 월요일 기대수 3기 서브 스터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위상 수학 두 번째인데요. 일단은 공유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나와라. 네, 보이시죠? 일단은 그래서 위상 수학 두 번째인데 위상 수학 두 번째 레코드에 돼 있는 그 노트를 전부 하진 않고 오늘 이번 주엔 제가 조금 공부를 못 해가지고 네 개 정도만 하겠습니다. 뭐였죠? 디스턴스 펑션. 그 다음에 뭐였지? 네이버후드. 그리고 오픈. 그리고 매트릭 토폴로지. 이렇게 네 개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거는 다음 시간에 네, 차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 요거를 한 다음에는 이태우 선생님께서 이제 제안을 해주셨던 게 있는데요. 뭐냐면 그 컵이랑 뭐였죠? 토러스. 얘가 이제 왜 위상적으로 이렇게 같냐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자고 하셔가지고 그거 관련해서 같이 뭐 발표도 들어보고 생각도 좀 해보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디스턴스 펑션부터 디스턴스 펑션 이렇게 쓸게요 그냥. 거리 함수라는 게 있는데요. set x가 있고 이제 어 뭐죠? 디스턴스 펑션 d라고 해서 x 크로스 x에서 이제 r로 가는 이런 함수를 만드는데 어, 만약에 R에 있는 세 가지를 만족하면 이게 디스턴스 펑션이 됩니다. 첫 번째로 이게 이렇게 할게요. For all x, y in x에 대해서 d의 x, y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그리고 d의 x, y가 0인 것과 그 x랑 y가 같은 것이 이제 동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모든 x, y에 대해서 d의 x, y와 y, x를 만족해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x, y, z에 대해서 d의 x, z가 d의 x, y와 y, z를 합한 것과 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얘는 이제 삼각부등식이고요. 삼각부등식.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제 대부분 다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어떤 점, 어떤 점하고 어떤 점에서의 거리라고 하면 이 반대편 거리도 같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거리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그리고 0일 때는 같은 지점과 같은 지점의 이제 사이의 거리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네이버후드, 네이버후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네이버후드는 정의가 깁은 깁은 아닌데 잠시만요. 까먹었다. 이게 이제 공부를 안 해서 이래 이러는 건데 네이버후드의 정의는 일단 써볼게요. 엡실론이 있어야 되니까 깁은 엡실론이 주어졌고 그리고 디스턴스 펑션 x, 이건 필요 없구나. 네, 엡실론이 주어졌고 셋 x에 대해서 P가 X의 이제 원소일 때 네이버후드를 이렇게 씁니다. P의 엡실론 네이버후드다. 라고 하면 X의 원소 X에 대해서 X들을 모아놓은 건데 D, X, P가 이제
엡실론보다 작다인 애들을 모아놓은 것이 이제 네이버후드고요. 그 다음에 데피니션으로 맞죠? 오픈에 대해서 할 건데요. 그래서 입은 엡실론이 주어지고 그리고 P가 이제 X에 셋 X가 주어졌다고 하고요. X의 이제 원소일 때 그 오픈이라는 것은 U가 이제 오픈이다. 이렇게 되면 U가 오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U가 X가 아니지. 잠시만요. 오픈이다. 아, 잠시만요. 이거 까먹었다. 네이버후드 네이버후드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음, 뭐였지? 도와주세요. 까먹었어요. 죄송합니다. U에, U에서 임의의 X, 원소 X를 잡더라도 그 X를 포함하는 네이버후드가 있어서 다시 그게 네이버후드 U 안에 들어가면 아, 맞아, 맞아, 맞아. 그러면 U가 오픈. 잠시만요. 맞나? 네네.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요? U가 오픈이라는 것은 U에 있는 임의의 원소, 임의의 점 P에 대해서 그 점 P에서의 반경, 입실론 반경이, 어떤 입실론이 있어가지고 그 입실론 반경이 다시 U 안에 들어가요. There exists 입실론이 있어서, 엡실론. 네, 그래서 기본 입실론 저거를 지워주세요. 네, 이걸 지워야 되고 네네. 맞네요. 어, 입실론 그렇죠. 네이버드가 이게 이 안에 포함된다. 제가 뭐랑 헷갈렸냐면 그 메트릭 토폴로지랑 헷갈렸는데 P가 이제 U의 부분 집합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네네. 이렇게 되면 이제 U가 오픈입니다. Then U is open. 네,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제가 헷갈렸던 definition. 메트릭 토폴로지. 메트릭 토폴로지는 만약에 이제 기본 엡실론이 있고 음, P가 이제 X의 원소이면 메트릭 토폴로지. 음, U를 모으는데 N, 얘가 U가 되는 이거였던 것 같거든요. 맞나요? 그, 그 위에 써져 있는 그 저러한 오픈셋을 다 모으면 되는데, 네, 네. 표기, 그래서 여기 써져 있는 오픈을 다 모아서 그대로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네, 오픈셋의 정의 위에 줄에 적어 놓은 거를 네네네. 저, 그냥 저 종이 그대로 저 조건문 위치에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저걸 여기다가요? 그 오른쪽에 집합 그 UX 아, 바 여기다가. 이게 거기다가 네, 그러면 잠시만요. 그래서 저 기분도 지워야 될 것 같아요. 기분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공부를 제대로 못해서 네, 그래서 헷갈려서 지금 이러고 있고요. 어, 그래서
네, 맞아요. 요거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는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뭐지? 이건가? 이거 아닐 텐데. 그대로, 네,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 이렇게. 그리고 기본 그 윗줄은 지우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윗줄은 지워도 될까요? 네, 일단 그러면, 음, 이렇게 하겠습니다. 별건 아닌데 네. 입실론 옆에 테오리 엑시스트 어떤 거요? 그 방금 동그라미 친 부분 이거요? 그 입실론 정의할 때 그 이거요? 피해 모든 점 피에 대해서 거기에 테오리 엑시스트 아, 데일리 그지스트. 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매, 매트릭 토폴로지까지 일단 됐고,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왜냐면, 아, 진짜 저번 주에 공부를 못해가지고,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디스턴스 펑션, 네이버후드, 오픈, 매트릭 토폴로지까지 일단은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추가적으로 수열의 연속에 관련된 얘기나 아니면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 얘기들은 다음 시간에 요거 다시 리뷰를 다시 하고 추가적으로 더 그 부분까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일단 저는 공유 중지를 하고요. 네, 이태우 선생님 공유를 해주세요. 잠시만요. 1분만요. 음, 공유가 잘 안 되나요? 잠시만요. 어떻게 했는지가 살짝 헷갈리는데, 이게, 혹시 보이시나요? 아니요, 공유가 안 되고 있어요. 아, 아, 잠시만요.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네 보여요. 조금만 확대를 해주실 수 있나요?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네, 네, 그냥 해보죠. 괜찮죠? 네. 네네네 네. 그, 제가 이야기할 주제가, 이제, 소로스의 중요성이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그 위상수학을 마침 저번 강의, 이번 강의에서 다루고 있었는데, 어, 이, 이 머그잔 커피잔하고, 물론 이 커피잔을 어떻게 정의해야 될지, 어쨌든 우리는 대충 감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것이 이제 위상적으로 동형이라는 게 굉장히 잘 알려진 되게 대표적인 예시잖아요. 위상수학에서.
그러니까 그쵸. 굉장히 핵심을 뚫는 예시인데, 이 토로스하고 이 머그잔하고 이상적으로 동형이라는 거를 실제로 컨스트럭트를 해보고 싶다가 주제입니다. 실제로 증명하고 싶다가 이제 목표인데, 이게 목표인데, 음,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좀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인데, 우선은 첫 번째로 토로스하고 그 확산을 정의해야 되는데요. 데피니션이 필요한데, 토로스는 우리가 S1 프로덕트 S1으로 이렇게 원 두 개를 돌려가지고 이제 한 걸로 정했었죠. 그러니까 이거와 호미오몰픽한 거를 토로스라고 하자. 뭐 이렇게 또 어떤 경우는 이렇게 격자점 이렇게 그 네모 격자점 해가지고 이 점이랑 이 점이랑 거리 1, 정수 1 차이 나고 정수 1 차이 나면은 A, B고 A 더하기 1, B고 A, B 더하기 1이고 A 더하기 1, B 더하기 1. 저번에 김남원 선생님께서 해주신 것처럼 이 점이랑 이 네 개 점은 다 똑같은 걸로 보고 이제 여기와 여기를 이렇게 접어서 접고 여기하고 여기를 접어서 이제 이렇게 말린 실린더에다가 유비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토로스를 만들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토로스를 정의하기도 했었고 또 배동선 선생님 저번에 이제 요거를 티트라고도 쓰니까 요거를 하나의 C2의 부분 집합으로 봤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Z1, Z2 모아놓은 걸로 보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토러스를 정의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 위상적으로 동명인 한에서는 저희가 그 정합을 맞출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토러스는 큰 문제가 없는 게 너무나 중요한 대상이고 어 많이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머그자는 이거는 진짜 누가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라 사실 저희가 직접 정의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조금 어떻게 정리할까에 대한 게 조금 있어요. 특히 이제 여기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 부분은 실린더라고 하자. 원통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원통이 비어 있다고 가정을 해버려서 여기 안에 속에 있는 것도 그냥 들어 있는 거. 그래서 얘를 전개도를 펼치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된 걸로 여기는 이제 비어 있고 여기는 채워져 있고 이렇게 채워져 있는 걸 제가 지금 채취한다면 이렇게 이제 보자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손잡이가 문제거든요. 왜냐면은 여기가 이게 아주 스무스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냥 뭐 이게 좀 논하기가 좀 애매했던 것 같아요. 네. 정확한 반원으로 보자 할 수도 있겠죠. 그 이 이제 평면에다가 프로젝션을 딱 사용을 했을 때 반원 모양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어 그러려면은 조금 이것도 뭔가 논의가 필요한 것 같고. 왜냐하면 여기 실린더 탑 부위 있잖아요. 여기에 붙을 때 이게 평면으로 붙는 게 아니고 이게 실린더가 약간 곡면이다 보니까 분명히 여기가 붙을 때 이렇게 전화기처럼 이렇게 플랫하지가 않고 여기가 이렇게 곡면에 이렇게 둥근 요 곡면에 이렇게 달라붙어야 되잖아요. 손잡이가. 그러니까 얘도 좀 휘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과연 수식으로 어떻게 보여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좀 난해했어요, 일단. 이걸 정의를 못하면 저희가 볼피즘을 찾는 게 그러니까 얘기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여기서 일단 문제가 생겼거든요. 근데 일단 가정하면 얘가 어떻게 뭐 정의를 해서 이거를 우리가 어떠한 설페이스다라고 이제 정의를 했다고 가정을 하면 꼭은 어 이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첫 번째는 아주 정의 그대로 X하고 Y하고 이제 X는 T2라고 적을게요. X는 토러스니까 T2 여기에 프로가 있고 그다음에 머그자는 M이라고 할게요. 머그잔을
구성하는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를 M이라고 하고 여기에는 토폴로지 M이 있다고 하고 여기는 토폴로지 T가 있다고 하면 얘네들이 호미오몰픽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어떠한 함수가 있어가지고 T에서 M으로 가는 근데 그 함수는 컨티뉴어스이고 그 다음에 바이젝티브이고 그 다음에 F 인버스가 컨티뉴어스임 F를 저희가 존재성을 하나만이라도 밝혀내면은 정말 정의 그대로 호미오몰픽 위상 동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함수를 찾자. 첫 번째. 첫 번째는 함수를 찾자고요. 근데 함수를 찾으려면 지금 M 그 공역에 해당하고 토러스가 정역이잖아요. 그러니까 토러스의 모든 점을 저희가 다 정리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근데 그거는 4개 변수 2개로 파라메트라이제이션 할 수 있으니까요. 그 방법 2가지도 제가 가지고 왔어요. 토러스를 파라메트라이제이션 하는 거. 어, 첫 번째는 세타하고 파이로 하는 거. 두 번째는 이제 뭐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A 별 A B 두 번째 2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파라메트라이제이션 P2의 좌표는 저희가 다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M의 좌표는 얘는 이거를 이 서페스를 어떠한 표현해야 되나 뭐로 표현해야 굉장히 좀 막막했어요. 이 여기 그 실린더 부분 이거는 원통이라고 가정을 하면 모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이 전화기 뚜껑 손잡이 부분이 조금 애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엔 정의 문제로 돌아갔지만 어쨌든 간 잘 정의를 해서 함수를 찾으면 이죠. 파라메터제에서는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2가지인데 첫 번째는 중심에서 그 여기까지 라지 R이고 여기서 또 뺑뺑이 원을 돌리는데 그거를 스몰 r이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되죠. 세타 콤마 B가 어디로 가냐면 3차원상의 코사인 세타의 R, R 더하기 R의 코사인 B 콤마 사인 세타의 R 더하기 R의 코사인 B 다음에 마지막 Z좌표가 R의 사인 C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X좌표, 얘가 Y좌표, 얘가 Z좌표. 원래는 뭐 여기서 이제 R만큼 간 다음에 전체 여기서 이렇게 세타만큼 먼저 가고 그다음 여기서는 C만큼 돌리고 해가지고 이렇게 매개 변수 요거 2개로 나타낼 수 있죠. 범위는 0부터 2파이까지로 하면 원이 2개니까 여기서 2파이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면 될 거예요. 그래서 범위는 0을 포함해서 2파이, 얘도 0을 포함해서 파이 이렇게 하면 여기에 있는 게 이제 정확하게 여기로 다 매핑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어, x r제곱, y제곱의 루트에서 r제곱을 뺀 거에 제곱 더하기 z제곱이 r제곱. 이거는 x제곱 더하기 r제곱이 뭐냐면 이거는 지금 피타고라스를 어디에다가 쓴 거냐면 토러스에서 나갔을 때 여기 요 2번째 원에다가 여기서 피타고라스를 쓴 거거든요. 그래서 예제 요 빗변의 제곱은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근데 요 밑변에 해당하는 게 얘고요. 밑변. 이렇게. 그다음에 요 높이에 해당하는 게 Z제곱. 그래서 R은 요 반지름이 R입니다. 스몰 R.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라지 R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매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Y에서 뭐 어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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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뭐 Z, 어떻게 되지? X, Y, Z 이렇게 가는. 이제 여기 토러스 위에 점을 X, Y, Z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요거를 뭐죠? 요 식을 만족하는 XYZ라고 해야겠네요. 이 식을 만족하는 XYZ가 이제 토로스를 구성한다. 개발을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토로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알고 있다. 근데 함수만 찾으면 되는데 문제는 M을 모른다. 머그잔을 어떻게 정해야 될지. 좀 더 찾아보니까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 두 번째가 이, 이 뭐지? 그 간접적인 방법인데 펀더멘털 그룹이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펀더멘털 그룹. 어, 핵심은 만약에 X하고 Y가 호미오몰픽하면은 그러면 파이 1 X 이거는 X의 펀더멘털 그룹 그다음에 파이 1의 Y 이건 Y의 펀더멘털 그룹인데 얘네가 서로 아이소몰픽해요. 그래서 이게 그 굉장히 이 뭐라고 해야 되죠? 위상적인 공간을 대수적으로 옮겨서 생각을 하는 방법이어서 이게 위상수학에 나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지브렉 토폴로지를 써가지고 간접적으로 얘를 증명할 수 있죠. 만약에 두 개가 위상적으로 동형이면 걔네들의 각각의 펀더멘털 그룹을 딱 구했을 때 걔네들이 둘이 그 군이 동형이어야 된다. 아이소몰픽해야 된다. 그러면 반대로 만약에 아이소몰픽하지 않으면 호미오몰픽하지도 않은 거죠. 호미오도 안 되니까 만약에 두 공간이 위상적으로 다르다는 걸 보이고 싶으면 펀더멘털 그룹을 알아내가지고 그 그룹이 아이소몰픽하지 않다라는 걸 보이면 이제 호미오몰픽도 자동으로 깨진다라는 거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 토로스라는 거의 펀더멘털 그룹은 무엇이냐? 얘는 S1의 펀더멘털 그룹에다가 S1의 펀더멘털 그룹 프로덕트 한 건데 이게 정수 곱하기 정수와 아이소몰픽해요. 이게 제가 크게 이해한 건 아닌데요. 펀더멘탈 그룹이란 개념이 어 이런 개념이에요. 예를 들면 구의 겉껍질이 있으면 이 구의 겉껍질에서 제가 점을 하나 언제든지 찍을 수가 있는데 이 점에서 로프를 하나 그릴 수가 있어요. 이제 구의 구 껍질 S2인데 이거는 여기에 임의의 점에서 루프를 하나 네 점에서 시작해서 삥 돌아서 다시 자기 점으로 돌아와야 하는 루프인데 이 루프를 이렇게 그리나 이렇게 어떠한 의미의 루프를 그리더라도 어 이게 컨티뉴스하게 만들 수 있어요. 즉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이거를 하나의 그 실이라고 하면 이 실을 옆으로 이렇게 늘려가지고 이게 루프 1이고 얘가 루프 2인데 안쪽에 있는 게 루프 1 바깥에 있는 게 루프 2인데 루프 1을 그 실을 이렇게 컨티뉴스하게 루프를 자르지 않고 이렇게 쭉쭉 밀어가지고 바깥으로 밀면 루프 2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각각의 점에서 모든 루프를 아무느 루프를 해도 다 이게 컨티뉴스하게 잘 밀어가지고 똑같게 만들 수 있다. 이퀄런트 릴레이션을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릴레이션 안에는 이게 이제 루프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내가 얘를 실을 잘 이렇게 연속적으로 밀어가지고 두 개의 실을 겹치게 할 수 있는 루프 두 개를 겹치게 할 수 있으면 그 두 개 루프는 같은 거다. 그 같은 거
이퀄밸런스 릴레이션이 되는데 이게 S2에서는 이게 이렇게 모아보면 이 모아놓으면 얘네들을 모아놓으면 얘가 그룹이 되거든요. 그게 펀더멘탈 그룹이에요. 그게 파이 1 오브 S2 구 겉껍질의 펀더멘탈 그룹이에요. 그러한 그 클래스들을 모아놓은 거. 이런 클래스들을 모아놓은 거. 이퀄밸런스 클래스들을 모아놓으면 이제 그게 되는데 이 파이 1S는 단 하나의 원소밖에 가지지 않는 트리비얼한 그룹이 되거든요. 트리비얼한 그룹. 그러니까 제가 어느 지점에서 루프를 그리든 간에 막 구 겉껍질을 막 이렇게 타고 막 뒤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막 복잡하게 그려도 결국 얘를 잘 이렇게 실드를 이렇게 잘 모아주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L1이랑 다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모든 루프를. 그래서 그 클래스가 하나밖에 없죠. 하지만 토러스에서의 저기, 저거는 좀 달라요. 토러스에서는, 예를 들면 S1에서는, S1의 펀더멘탈 그룹은 정수하고 아이소모픽한데, S1부터 해보면, 이게 이렇게 원리를 있더라고요. 이게 S1이잖아요. 여기 1. 그러면 이 점에서 루프를 만들어야 되는데, 얘가 1차원이라서 이렇게는 루프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건 2차원으로 가는 거니까. 반드시, 어, 반드시 이 원 위에서 루프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건 한 바퀴를 돌면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돌잖아요. 그럼 걔는 1이에요. 두 바퀴를 돌면 걔는 2예요. 제자리에 있는 거 있죠. 0바퀴 그냥 지점에서 이렇게 간 그것도 루프거든요. 그럼 걔는 0이에요.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돌면 그건 마이너스 1이에요. 이게 마이너스 1바퀴는 그 반대 방향. 예. 제가 이걸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약간 와인딩 넘버랑 비슷한 개념인가요? 저 와인딩 넘버가 뭔지 몰라요. 근데 아마 그런 거 맞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는데 어 와인딩 넘버의 개념을 몰라가지고 제가 답을 못하겠네요. 근데 뭔가 와인딩이라는 게 감는다는 뜻인가 모르겠네요. 느낌이랑. 근데 어쨌든 예, 이렇게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S1의 그 루프들을 요 바퀴 도는 루프랑 두 바퀴를 도는 루프는 다른 루프예요. 서로 이렇게 연속적으로 움직여서 같아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몇 바퀴를 도른 루프였냐에 따라서 그 정수랑 다 매칭을 시켜줄 수 있는데 해보니까 이게 그룹을 모아보니까 정수가 됐더라. 근데 토러스는 이게 서클이 이렇게도 이렇게 있으니까 요 서클이 있고 요렇게도 돌잖아요. 그래서 임의의 점을 하나 잡죠. 이렇게 예를 들면 여기 점을 잡았다고 했죠. 요 점을. 그럼 요 점에서 요렇게 도는 거랑 한 바퀴 도는 거랑 그게 1. 그다음 요렇게 도는 것도 있죠. 이 방향으로. 그것도 한 바퀴 돌면 1, 1,1. 만약에 요렇게 두 바퀴 돌고 이게 이제 도는 게 약간 옆으로 이렇게 돌도 똑같아요. 그거는 이제 합칠 수 있으니까. 요렇게 두 바퀴 돌고 이쪽으로 뭐 세 바퀴 돌면 2,3 이렇게 해가지고 이 토러스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정수, 정수로 된다. 그러면 토러스의 각각의 루프들을 만들어진 이퀄런스 클래스들로 그 뭐죠? 펀더멘탈 그룹을 알아냈어요. 근데 이 펀더멘탈 그룹, 토로스의 그룹하고 만약에 머그의 펀더멘탈 그룹을 알아내는데 걔네 둘이가 아이소모픽하지 않다? 그러면 일단 호미오몰픽은 아니라는 건 알 수 있어요. 적어도 그러니까 위상적으로는 다르다라는 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간접적인 건데 근데 저희는 이미 같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거는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래도 이게 어떤 위상적으로 좀 동형인지 아닌지를 주는 단서라는 의미에서 제가 좀 공부를 했었고요. 세 번째는, 어, 세 번째는
이게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머그를 정의하기가 너무 까다로우니까. 근데 머그만 잘 정의하면 함수를 찾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지만 정의가 잘 안 될 것 같은 게 문제니까 이제 세 번째가 저는 이렇게 풀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일러 캐릭터리스틱. 이거를 카이라고 문자를 쓰더라고요, 보통. 그래서 이게 토폴로지컬 인베리언트예요. 조사해보니까. 왜 토폴로지컬 인베리언트? 저는 그것까진 잘 몰라요. 그냥 그 글만 읽어왔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냥 단서만 얻은 거고, 실제로 이게 보이려면은 그때 가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토폴로지컬 인베리언트라는 것은 만약에 x하고 y하고 이제 x가 우리가 원하는 토로스고 얘가 머그인데 두 개가 만약에 위상적으로 동형이에요. 호모모피해요. 그러면은 어 이 x의 오일러 캐릭터리스틱 하고 토러스의 그 오일러하고 머그의 오일러 캐릭터리스틱이 같아야 돼요. 이렇게 같으면 위상적 동형, 동형이면 같다. 그래서 위상적으로 동형이면 반드시 유지가 되어야 되는 개념인 거죠. 반대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반대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잠깐만, 갑자기 헷갈리네. 반대될 거예요, 아마. 이게 갑자기 헷갈리는데. 예, 예, 예. 그래서 이게 되면, 이제, 저희가 이 둘의 오일러 캐릭터리스틱을 비교하면 되잖아요. 근데 토러스의 오일러 캐릭터리스틱은 제로예요. 그러면 머그의 오일러 캐릭터리스틱이 제로인 것만 보이면, 이제 두 개가 위상적 동형이다라는 아주 그 유명한 이그젬플을 우리가 직접 증명할 수 있으니까 좀 기분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토러스의 이 오일러 캐릭터리스틱은 이렇게 쓰여진다고 해요. 원래 이제 이게 제로를 저희가 좀 봤었잖아요. 이게 뭐죠? 벌텍스. 꼭지점에 해당하는 거고 이가 이가 뭐죠? 사이드인가? 이가 엣지. 엣지인가요? 네. 엣지. 저기 뭐냐. 뭐라 그러죠? 모서리? 모서리. 모서리, 네. 편 아니고. 네, 편? 모서리, 네. 네, 네, 네. 엣지, 페이스구나. 네, 베이스. 얼마 전에 아기자기해서 했습니다. 깨알 광고. 아, 그러면 얘가 얘가 그 모서리 그리고 선 그리고 얘가 면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는 그 이태희 선생님. 다면체 그, 예. 그, 화면 전환해 주세요. 네. 이렇게 네. 이게 다면체에 해당하는 케이스인 것 같고 이게 일반적인 어떤 매니폴드에서 이런 확장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는 2 빼기 2의 G인데 이 G를 제너스라고 부르고 이거는 구멍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구멍의 개수 여기서 G는 구멍의 개수. 그러면 토러스의 구멍의 개수는 한 개잖아요. 그러니까 2 빼기 2에서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러스의 올러 캐릭터리스틱은 제로고 이제 머그의 올러 캐릭터리스틱은 아마 제로겠죠. 저희는 그걸 보여야 돼요. 근데 그게 제로라는 거는 구멍이 한 개란 뜻인데 머그를 아까 전에 요 그림에서 잘 보면 여기 구멍이 이제 여기 구멍이 나 있으니까 이제 구멍이 나 있는 애들은 한 개에 나 있는 애들은 다 올로 캐릭터리스틱이 다 똑같겠죠. 그러면 다 똑같으니까 다 위상적으로 동형이다. 뭐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게 이 빨간색이 제가 조금 헷갈려가지고 토폴로지컬 인베리언트라는 게 이 좌측에서 우측 확실히 맞는데 같으면 얘도 되는 건지가 조금 헷갈리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같다고 얘기를 해보고 제가 다시 확실하게 해볼게요. 네. 그렇다고 했을 때 어쨌든 그
저희는 구멍의 개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 구멍이라는 게 뭔지 정의를 해야 되잖아요. 이 구멍이라는 거의 정의를 이렇게 한대요.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토로스 두 개를 이은 거예요. 그래서 구멍이 두 개짜리인데 얘의 G는 2인데 이렇게 있고 여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굉장히 이렇게 뭐야 이렇게 스무스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여기 하나 이렇게 뚫려 있는데 클로즈드 커브를 따라서 발랐을 때 어, 디스커넥트 되지 않 여전히 그 나머지가 잘린 나머지가 여전히 디스커넥트 디드이지 않은 매니폴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가 되는 최대 횟수가 G다. G라는 그 지너스라는 게 그 S2는 그 G가 0이라고 해요. 구껍질. 얘는 이렇게 저희가 어떤 클로즈드 커브를 여기다 이렇게 그려가지고 닫힌 곡선을 폐곡선을 그려가지고 요 곡선을 따라서 이렇게 탁탁탁 이 곡선을 따라 자르면 이게 이제 더 이상 디스커넥티드가 유지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게 껍질을 요거를 이게 뚜껑을 이렇게 떨어져 내면은 원래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이제 연결이 안 되잖아요. 잘라버려가지고. 근데 토러스는 T2 요거는 저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이렇게 탁 자르는 거죠. 그러면 얘가 그 이어붙이기 전인 상태는 실린더로 갈 거잖아요. 이렇게. 왜냐면 우린 요렇게 이어가지고 얘가 된 거니까 요거를 다시 이렇게 싹둑 자르면 이렇게 될 텐데 여전히 여기 있는 점하고 여기 있는 점은 커넥티드가 된 거죠. 그래서 커넥티드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최대 몇 번까지 자를 수 있느냐. 토로스는 한 번까지 자를 수 있다. 토너스를 두 개 이으면 토러스를 두 개, 뭐죠? 얘죠. 이렇게 두 개를 이으면 얘는 커팅을 요게 한 번, 요게 한 번 하더라도 여전히 이렇게 커넥티드가 유지되게끔 뭔가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다. 이제, 라고 정의를 하더라고요. 이 지너스를. 그래서 이 지너스의 개념을 알아야지 저희가 오일러 캐릭터리스틱이라는 거를 이해할 수가 있고, 그러면 그거를 통해서 이제 이게 토폴로지컬 인베리언트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그 머그잔하고 토러스가 호메오몰픽한 걸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얘가 가장 저는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이게. 왜냐면은 머그잔을 함수로 정의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고 어떤 서피스로 정의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은 어떤 그래프로 정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저희가 매개 변수를 줘가지고 여기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 머그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인데 얘를 이렇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있고 여기가 이렇게 뚫려 있고 뭐 여기 이렇게 붙어 있는데 뭐 얘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부분이 좀 문제긴 했잖아요. 근데 얘를 저희가 이제 뭐 어떤 평면에다가 얘도 어쨌든 서페이스일 테니까 여기다가 뭐 평면이 있어가지고 적당한 파라미터 두 개 세트하고 뭐 x하고 y를 줘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맵을 줘가지고 변수 두 개로 이렇게 R2에서 R3로 가는 무슨 맵을 줘가지고 여기를 파라미터로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이거 말고 얘랑 호미오몰픽한 뭔가를 또 제가지고 이거랑 호미오몰픽한 게 뭔가 있으면 또 찾아내가지고 걔를 파라미터를 뭐 준다든가 이러면 괜찮을 것 같고 근데 일단 얘가 좀 저기 하잖아요. 이게 뭔가 변수를 줘서 이렇게 딱 익스플리트한 식이 딱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너무 좋은데 그게 이제 정리하기가 애매할 것 같으니까 제 생각에는 이렇게 이 오일러 캐릭터리스틱을 좀 써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러려면은 이 지너스라는 이 구멍의 개수라는 이 개념도 필요하고 오일러 캐릭터리스틱도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려면은 얘가 지금 정의가 클로스트 커브를 잘랐을 때 여전히 디스커넥티드가 안 되는 매니폴드가 되는 최대 횟수라는데 그러면 디스커넥트라는 개념은 뭔지도 알아야 되고 클로스트 커브도 정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하여튼 할 게 많죠. 매니폴드도 뭔지 알아야 되고 그러려면은 이 저기 물체 위에서 오픈 세트 뭐 정의해야 되고 뭔가 되게 할 게 많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얘는 구멍만 보는 것 같잖아요. 직관적으로는 구멍 개수만 띡 보고 그러면은 오케이 한 것 같잖아요. 그러면은 이 녀석 이 오일러 캐릭터리스틱의 개념은 뭔가 그 표면 위에서 마치 개미가 걸어다니는 실을 감는다든가 아니면 개미가 걸어다닌다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조금 더 직관적이고 그렇게 봐가지고 해결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또 그런 게 이제 찾아보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한번 적어볼게요. 모든 컴팩트 커넥티드 서페스는 뭐 이런 게 있대요. 컴팩트하고 커넥티드 서페스는 그는 토폴로지컬 인베리언트다. 인베리언트 아니 인베리언트가 아니고 이쿠이밸런트다. 그러니까 위상 동형이다. to either sphere 또는 엔토러스. 엔토러스는 S1 곱하기 S1 곱하기 S1 이거 N번 한 거. 얘를 엔토러스라고 한대요. TN이라고 쓰나? 아닌가? 아니, 그건 아니. 하여튼, 그, 이런 또 정리가 있는데, 이게 그냥 컴팩트 커넥티드라는 게 뭔지 저도 몰라요. 근데 커넥티드를 알고 컴팩트를 알면 그거 합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그 정확한 데피니션을 보진 않았지만, 요런 서페이스가 있으면은 요런 서페이스들은 다 구 스피어 아니면 토러스 N개래요. 그러니까 N개 구멍 뚫린 그 도너츠래요. 그래서 그거랑 다 위상적 동형이라고 하니까 뭔가 이런 정리를 이용하면은 우리가 어떤 이제는 굉장히 위상 수학적으로 물체를 바라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머그잔하고 이 저기 토러스하고 같은 것도 굉장히 마치 철학을 빚듯이 보는 관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류의 관점에서 지금 보는 거니까 이게하고 똑같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어, 뭐,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이제 해나가야 될 그 여정이 이제 이런 개념들을 좀 공부해가지고 음? 실제로 뭔가를 컨스트럭트 한다라는 게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입니다. 좀 방법을 더 찾아봐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음. 그, 그거는 뭐죠? 지금 디퍼런셜 지오메트리구나. 이게 다 아까 거 됐습니다. 아까 거 켜주시겠어요? 네. 네, 일단은 그 가장 처음에 봉착했던 문제가 네, 머그컵을 정의할 수가 없다. 인데, 네. 그러면 정의할 수 있으면 되는 건가요? 정의를 정리할 수 있으면 되겠네. 약간 그 파라미터로 나타낼 수 있으면, 예를 들면 저희 토러스는 이게 됐잖아요. 네, 그, 이렇게 뭐 코사인 세타 막 이거 두 개 변수 줘가지고 그 공면을 다 표현을 했는데, 네, 머그도 그렇게 그러면 할 수 있으면 저희가 네. 뭔가 함수를 찍기 되게 편할 것 같거든요. 그, 근데 들으면서, 손자에, 예, 네. 예, 예. 근데 들으면서, 사실 그 뭐라 해야 돼? 그러니까 저도 잘 알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토러스랑 로고컵이랑 같다는 소리가 그 뭔가 진짜로 막 먹으라는 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되게 막 구멍 개수만 똑같으면 같다 뭐 대충 그런 식으로 막 하는 소리들 있잖아요. 막 위상수학 모를 때 막 그냥 느리고 붙이고 막 그런 얘기할 때 막 머그가 잘 정의되어 있어서 잘 정의된 대상이랑 이제 토라스랑 잘 정의된 대상을 이렇게 막 1대1 댕을 찾는다 막 이런 뉘앙스로 하는 소리가 아니지 않나요? 아니 모르겠어요. 제 버그는 생각엔 상징적인 의미일 뿐이다. 그냥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냥 뭔가 아, 그 아무 막 그 잘 모르고 막 그런가? 교양 같은데 할 때 막 네, 느리는 건 괜찮은데 막 구멍을 뚫으면 안 된다 막 이런 소리 하잖아요. 막 유튜브 네, 같은 짧은 영상 같은데 보면 그래서 그냥 머그가 잘 정의된 대상이라기보다 그냥 구멍 개수가 토로스랑 똑같은 그냥 상징적인 사람들이 되게 일상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그냥 그런 예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뭔가 머그가 뭔가 이게 파라메트라지가 되게 따다다다닥 잘 되어 네. 있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아닐 수도 있는데 아, 그, 그럼에도, 일단 제 의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뭔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작업을 수학적으로 설명을. 근데, 조금 더 엄밀하게. 그냥 이 봐봐, 이럴 것 같지 않니? 이런 거보다는 조금 뭐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예. 무슨 말씀인지 좀 알았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사실상 그냥 제가 얘기한 게 다 무너지는 쪽이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막 아까 그 구멍 개수가 네. 막 V-2 플러스 F가 E-2G인데 그 G가 막 구멍 개수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구멍 개수 같은 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설명해 주셨잖아요. 예, 예, 예. 아까 여기서. 예. 그러니까 사실상 그 뭐지? 구멍. 맨날 머거랑 토러스랑 같다라고 막 그 교양이나 유튜브 같은 데 나오는 이야기는 사실 저 V-2 더하기 F는 E-2G가 사실 뭐 호메오몰픽 저 E-2G 그러니까 저 V-E-F 아니면 뭐 저 어떤 G 저 G라는 게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이쪽도 컨티뉴어스고 반대쪽도 잘 정의되고 컨티뉴어스면 저 G가 안 바뀐다 같은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닌지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구멍 개수만 안 그러니까, 바뀌면 예, 예, 네네. 호메오몰픽하다 같은 느낌을 보이고 싶은 그러니까 거니까. 사실 저 결국에는 머그잔이라는 개념은 그냥 구멍 한 개 지너스 G가 1인 애들을 그냥 상징하는 표현일 네네네 저는 뿐이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뭔가 결국엔 저희가 이 3번에 쓴 오일러 캐릭터리스틱을 그냥 증명하면 그건 증명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의미시죠. 뭔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물론 저 어, 3번에 있는 식이 왜 저런 게 성립하는지는 이제 막 이해해 봐야겠지만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저는 그냥 일단 그러니까 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두 가지인데 네네. 첫 번째는 네. 그냥 뭐 이건 약간 내피셜인데 머그를 정의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뭐 좀 어렵긴 하겠죠. 그건 네. 그렇고 두 번째는 솔직히 조금 뭐랄까 그 전개가 저는 조금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부분이 왜냐하면 왜냐하면 말씀해 주세요. 네. 그 오일러 캐릭터리스틱 부분 막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네. 그 3번 해서 쭉 이렇게 밑에 좀 해주셨는데 그 부분을 왜냐면 제가 그 부분을 이해를 아직 못하고 있기도 하고 그 저 저거를 복수 해석 때 봤어요. 저 저도 식을 잘 모르겠는데. 네. 네네네. 2-2를 복수 해석 때 네. 봤는데 근데 이제 저게 나오기까지 엄청 긴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제 예, 기억에. 예, 예.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예, 안 예. 나지만. 근데 네. 그냥 저걸 가지고 와서 이러니까 된다? 이거는 조금 약간 네네 저는 좀 마음에 안 저도 들었어요. 저, 저도 네. 그러니까 좀 너무 확 점프해가지고 이렇게 간 느낌이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것도 그건데 그러니까 사실 네. 그냥 당연히 그러니까 저희가 참여 명제라고 유명한 거 가져와서 증명하는 거니까 짱 센 정리 들고 와서 밀면 당연히 보여질 것 같긴 한데 뭔가 저게 뭔가 저기에 대한 뭔가 빌드업 개연성
그냥 저는 항상 그냥 저게 아 네네네. 그렇구나 정도이지 네네. 저게 그러니까 제가 저거를 이해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저도 잘 v 몰라요. 마이너스 e 더하기 f는 뭐라 그러지? 다면체에서는 어 그러니까 뭐 증명을 다 제가 뭐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다면체에서는 뭐 v가 어떻게 되고 이걸 세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다면체에서는 비교적 이제 네네. 잘 저한테 좀 오는데 느낌이 오는데 근데 쟤는 이제 공면이다 보니까 약간 그 흐물흐물한 느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조금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고 등등 그래서 이제 좀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건데 그러면 그러니까 맨 처음으로 좀 돌아가서 머그컵의 정의의 문제면 네네. 그러면 쟤는 지금 3차원에 있는 어떤 그 네네. 2차원 매니폴드라 그래야 되나요? 아무튼 그런 거기 음, 때문에 우리가 지금 좀 힘들어 하는 거니까 네. 저번 시간에 제가 했던 그 원하고 네. 뭐 다이아몬드 모양하고 걔는 두 개 다 정확하게 정의가 되잖아요. 그죠? 다이아몬드요? 그걸 먼저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거든요, 저는. 다이아몬드가 어떤 거죠? 그러니까 아, 그 그때 저번에, 했던 게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는 뭐 4 이런 애들 있죠. 네네네. 이렇게 생긴 다이아몬드 같은 거 저번에 제가 이제 보여드렸잖아요. 원하고 뭐 그거랑, 둘러싸고 있는데 네네, 걔가 그래서, 네. 위상적으로 그 원에서 다이아몬드로 뭐 바뀐다라는 거를 저는 음, 아직도 잘 이게 그 위상의 정의나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저게 바뀐다라는 거를 아직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이걸 먼저 왜냐면 이거는 식이 다 정확하게 나오니까 이거 먼저 해보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고 이 나 말씀이죠. 네네네. 그러고 나서 이게 되면 그러면 그 2D 평면에서 그러니까 R2 평면에서 있는 그런 패곡선들끼리는 다 그렇게 하면 되겠네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 네. 2차원 매니폴드도 저거랑 조금 비슷하게 해볼 수 있지 않나라는 막연한 희망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러면 예를 이게, 먼저 네네. 해보면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이걸 가져왔던 거예요. 당장 이제 토러스로 안 들어가고 토러스는 너무 저한텐 어려워서 힘들고 어려워서 그래서 일단 위상의 정의를 일단 R2에서 먼저 좀 보고 싶다인 거죠. 그랬을 때 음, 그 원에서 다이아몬드로 어떻게 그 정의를 써서 변환을 하냐. 걔가 어떻게 1대1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어떻게 그게 사실은 이제 그 위키 같은 데 찾아보면 그 머그컵에서 이렇게 쫙 짠짠 채워가지고 토러스 이렇게 쫙 만들고 토러스도 어떻게 변형해서 머그컵 만들고의 그런 그 움짤이 있죠. 영상 음, 있잖아요. 네. 움짤이. 네네. 네네네. 그것처럼 얘도 그냥 이 원을 이렇게 하면 될 거잖아요. 다이아몬드가. 그죠? 이렇게 하면 원이 되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렇게, 그죠. 이렇게. 네네, 풀면 되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하면 될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음, 그 위상의 정의로 어떻게 그게 만들어지냐? 이게 문제인 거죠. 그거 먼저 네. 보면 토러스 네네. 머그컵도 그런 관점에서 이해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음, 저 좋은 생각 같아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걸 들고 왔었습니다. 근데 뭐였지? 뭐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지 않은 개념들이 조금 뭐 나와서 네 그랬었나? 아마 그래가지고 네네. 아 그러면 위상을 좀 더 공부를 하고 요거를 좀 보자라고 했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때 기억이. 호메오몰피 얘기가 아직 안 나왔었어 그랬던 것 같아요. 아하. 혹시 그러면 네. 이게 배동쌤이 처음에 1번이랑 3번이 조금 연결이 되네요. 일단 3번부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차근차근 가서 1번으로 가는 게 맞는 순서다. 네, 뭐 지금은 그래도 너무 되고 네. 와닿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네, 네. 아, 이해했어요. 근데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이게 디멘전의 차이일 뿐이지 솔직히 이거하고 이거는 이걸 보이나
그 네. 머그잔을 보이나 똑같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저도 어느 정도는 그런 저도 희망이 있어요. 약간. 이거 마치 그거 같잖아요. 그 저희 R1에서 미적분하는 그 뭐죠? FTC 하는 거랑 음. 뭐 고차원에서 FTC 하는 거랑 다 결국엔 한마디로 줄일 수 있는데 그쵸, 그쵸. 이제 이런 느낌 같은 그런 네, 그래서 느낌적인 느낌 같은 그나마 거. 뭔가 쉬운 케이스에서 이해해서 올라가자 네. 같은 느낌으로. 아, 그러면 명확하게 단계를 요거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네네. 단계는 클로즈드 커브를 다 확장을 해보고, 그러니까 이제 네네네. 네, 와 좋은 거. 이런 것도 해보고, 네. 예, 어, 그 다음에 입체로 클로즈드 그 뭐래, 서페이스? 뭐 그런 네, 흐름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요 순서대로 한번 가보면 될 것 같긴 하네요. 이해했습니다. 그러면은 3번을 지금 저도 이거를 먼저 해보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이게 정확한 함수식이 있다 보니까 음. 저희는 토폴로지를 정의할 수 있고 오픈셋도 아니까 오픈셋 두 개 다 알고 있으면 컨티뉴어스 함수 잘 찾아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 배동 선생님 말씀대로 한번 얘를 먼저 해보고 차근차근 가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그거를 조금 시간이 뭐 몇 주 걸릴 수도 있는데 차근차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해보고, 저는 사실 이게 좀 느리더라도, 이, 이 오일러 캐릭터리스틱이라는 어떤 개념이나 이거를 약간 맛보기라도 좀 이렇게 봐가지고 조금, 어, 아, 알고 싶거든요. 왜냐하면은, 약간 이런 상상을 해요. 야, 너 위상수학 배웠는데 누군가가 이제 위상수학이 뭐야? 물어보면, 위상수학은 머그잔하고 이제 뭐지 도너츠하고 구분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약간 위상수학자들은 두 개를 구분을 못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막 설명을 해준다고 상상을 하는 거죠. 얘네 둘 다 구멍이 있잖아. 그럼 얘가 막 이렇게 쪼물딱쪼물딱하면 얘가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게 이제 위상적으로 같다는 뜻이야.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왜 그런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봐 라고 했을 때 이제 그거는 내가 뭐 어떤 예를 들면 오일러 캐릭터스랑 설명할 수 있는데 뭐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좀 그 하위 단계가 설명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 궁극적으로 이게 이제 그 배동성 선생님 말씀대로 조금 쉬운 것부터 2차원부터 나가더라도 한번 건드려는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음. 이게 리고러스한 어느 정도의 증명은 좀 쓰고 싶다는 거죠. 이건 정말 느낌만, 이거 같으면 된대라고 이제, 이건 약간 주워 들은 얘기 같은 느낌이고, 지금 제가 쓴 거는 정말 리고러스한 어떤 증명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가 제 바람이긴 한데, 좀 천천히 가더라도 가보고 싶기는 해요. 저거 제 기억에 오일러 캐릭터리스틱이 네, 그 복소에서 그 스터디 네, 할 복도에서 때 후반부에 네. 나왔던 거. 제 기억에 5달 걸렸던 것 같거든요. 처음부터. 진짜, 그래서 제 생각엔 욕심이고요, 일단. 그렇군요. 네. 그러면 조금, 저거 나오기까지는 5달쯤 걸렸거든요, 제 기억에. 네. 네. 그래서 네, 레코드를 잘 참고해 보시면 한 5달 정도 뒤에. 그러니까 5달이면 한 달에 대충 4주라고 해도 20주 플러스 몇 주 정도 됐던 것 같거든요, 제 기억에. 그러니까 20 네네. 몇 강쯤 가면 있을 거예요. 20 몇 강쯤 가면, 네. 그래서 이제 20 몇 번째, 네, 영상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래서 저거를 완전히 이해하기는, 당장, 당장은 힘들지 않나? 약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간간히 제가 레코드라도 어떻게 봐가지고 하도록 하고, 네네네. 그러면 얘를 일단 성공시키자를 최우선 목표로 잡고, 그 네네네. 다음은 어떤 네. 거죠? 제가 네네. 원하는 건 그거였습니다. 저번 주에. 아, 네, 좋습니다.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딱히 없습니다. 그러면 네. 다음 주에도 한 30분 정도 시간 돼가지고 요거 조금 작업을 해보고, 그렇게 네네네. 해서, 그렇게 하면 어떨까 좋습니다. 합니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의만 가지고도 할 수 있을까요, 저걸? 음, 근데 할 수 네, 있으면 되는 저는 거 아니에요? 일단 틀이 좀 잡히는 게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는 애를 이제 네, 반대로 이렇게 모아놓으면은 XY는 실수.
네, 이렇게 구하는 거를 S1이라고 하고, 저거는 SQ라고 할게요. SQ는 x, y인데, x 더하기 y가 4. 그러면은, 얘도 토폴로지가 있을 것이고, 얘도 토폴로지가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 토폴로지는 서브스페이스 토폴로지로 주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 서브스페이스는 뭐의 서브스페이스냐면 R2의. 그래서 R2의 토폴로지를 먼저 정의를 하는데 그 R2의 토폴로지는 유주얼 토폴로지로 네. 정의를 해놓고 그거의 서브스페이스로서 얘네들의 이제 이 얘네들의 오픈셋을 주는 거죠. 근데 그 오픈셋은 이제 이렇게 되겠죠. 여기 이렇게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 오픈셋이고 정확하게는 베이시스 엘리멘트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런 애들 이런 애들 이제 오픈셋인데 여기 오픈셋에서 여기 오픈셋으로 가는 잘 정의 함수를 주면 예,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림을 그려줘. 음, 근데 그러려면 서브스페이스 토폴로지를 정의해야 되고 그거의 개념도 이해해야 되니까 조금 그 예,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은데 뭐 한 1, 2주 더 걸리더라도 일단 완벽하게 저희가 다 같이 한번 작업을 해보면 그건 의미가 있을 것 그러면 같아요. 아마도 저기 그 서브스페이스 토폴로지나 아무튼 필요한 어떤 정의들이 네. 아마 추상대수 그러니까 기대수 그 순서상으로는 추상대수 끝나고 위상이 나오잖아요. 네, 그 예를 뭐 몇 번, 40 몇 번, 뭐 50 몇 번, 요 정도 영상일 것 같거든요. 네, 그냥 예측을 해보자면. 그래서 그거를 먼저 보고 오기는 좀 힘드니 만약에 네네. 그 어느 정도 이제 요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하시면 그 정의나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조금 더 네네네. 좋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입니다. 아, 네. 네네. 그 제가 한번 비대수 영상 중에 이거 내용 영상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찾아보고 네, 그거에 대한 뭐 저거를 노트를 가져와서 이제 좀 네, 얘기해보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네. 급하게 할 건 아니, 할 네, 필요는 그쵸. 없다고 천천히라도 예, 하면 되니까. 네, 급할 네. 건 없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게 됐고, 그러면 혹시 그 김예라 선생님이나 김수민 선생님은 사실 저번 주에 위상 1번이고 이번 주가 위상 2번이긴 한데 뭔가 뭐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공유해 주실 게 있나요? 그 다음 주도 이거 계속 하는 거죠. 다음 주도 아마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공부를 못 해가지고 네, 모든 게 다 저의 탓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저는 그럼 다음 주에 아, 그렇게 할까요? 오늘 뭔가 화두를 던질 거는 지금 던지셔도 되거든요. 그러면 저도 다 뭐 조금 더 생각해 보면서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네. 전 그러니까 매트릭 토폴로지, 그러니까 매트릭 토폴로지가 되게 익숙하긴 한데 얘도 그, 뭔가 뭐, 혹시 화면 그 드릴까요? 그, 뭐, 적으시, 어떻게 하면 아, 되나? 화면 공유요? 네. 그러면 제가 공유를 할까요? 네. 뭐, 김세민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뭐 화면이 필요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아, 네네네. 그냥 뭔가 매트릭 토폴로지가 그러니까 뭔가 R2 이런 거에서 되게 익숙한 대상이긴 한데 있으면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되게 강력한 조건들을 들고 있는 토폴로지인 건 알겠거든요. 막 수렴도 되고 막 저희 직관이랑 대부분 잘 맞아 떨어지고 막 다 좋은 것 그러니까 되게 좋은 조건 이것저것 다 붙여놓은 토폴로지는 맞는 것 같은데 그냥 매트릭 토폴로지가 왜 중요하지? 그러니까 진짜 무책임한 질문이긴 한데 매트릭 토폴로지가 왜 중요하느냐. 그래서 생각을 제가 시도해 본 거는 그러니까 네. 매트릭 자체가 왜 중요하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뭔가 그 0 이상이라는 거랑 대칭성이랑 삼각부등식 있잖아요. 그나마 제가 생각하기에 그 3번의 삼각부등식이 좀 저희 막
그 수렴 같은 거 할 때 절대값을 막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으로 쪼개서 뭐보다 작다 이런 걸 자주 보이지 않나요? 네네네. 그러니까 뭔가 그 삼각부등식이 수렴 같은 거 보일 때 자주 썼던 것 같은 기억은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수렴을 정의하기 위해서 매트릭 토폴로지가 필요한 건지 뭔가 매트릭 토폴로지의 쓸모를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아는 R2를 주는 되게 중요한 거긴 한데 뭔가 있, 있어도 좋은 점을 네. 잘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 위상수학을 재밌게 듣고 있는 1인으로서 그 수렴에 대한 것은 제가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T2 액션이라는 하우스도르프라는 조건을 만족하면 매트릭이 없더라도 수열의 수렴은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렇네요. 왜냐면 예, 유일하게 그 수렴점이 생기니까 그래서 그거는 괜찮은데 제가 사실 매트릭에 대해서 보고 있는 관점은 해석학은 굉장히 매트릭한 것들을 많이 매트릭 스페이스를 많이 다루고 있고, 항상 거리를 재는 게 기본 전제가 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위상수학으로 가는 과정에서 거리를 빼고도 위상수학의 오픈셋의 정의만으로도 매트릭에 있는 정의를 모두 다 커버할 수 있는 더 일반화된 정의를 만들어내는, 이게 더 일반화된 과정을 저희가 배우고 있다라고. 일단 이런 이미지는 있어요. 근데 그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최근에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그 미분기하에서 그 가우스 공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우스 공률에 대한 걸 몰랐는데 그 영상이 너무 설명을 잘해줘가지고 들었는데 그 중에 이제 그런 게 그 나오더라고요. 그 매트릭이 잘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 공유는 그럼 네. 끄셔도 되고요. 이거 음, 네, 네, 끄겠습니다. 이거. 공유 중지를 네, 해주세요. 어, 네. 네. 그게 그 매트릭이 잘 유지가 그 뭐였지? 그러니까 약간 그 성질이 토폴로지컬 성질과 연결되는 그 지점에 대해서 제가 들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저는 매트릭이 중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면은 T2 액션 말고도 T3 액션이 있고 T4 액션이 있대요. 근데 그 중에 T4 액션을 그 모든 매트릭 스페이스는 노멀 액션을 다 만족하더라고요. 하는 더라고요. 그래서 그 끈 일단 T4는 만족해요. T4 굉장히 강력한 건데 그거 만족하는데 이제 점점 T3, T2, T1, T0로 갈수록 굉장히 조건이 이제 점점 일반화되고 점점점 이상한 오픈셋이라는 추상에 가는 그 과정을 막 T1, T3 이렇게 정의를 해놓은 거를 봤을 때 매트릭은 그거의 하나의 굉장히 강력한 거일 뿐이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저는 그래서 중요하지 않을까. 매트릭이 되면은 뭐 다 되니까 약간 그죠. 뭔가 다 된 매트릭이 음. 좀 짱짱 센 느낌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그 얘기가 있었어요. 그 가우스 공률을 하다 다 이렇게 적분을 하면은 그게 뭐였지? 그게 오일러 캐릭터리스틱이라 되나? 하여튼 그게 이제 뭔가 어떤 수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토폴로지컬한 성질을 가지고 있대요. 토폴로지컬 같으면은 그 가우스 공률 다 합한 것도 같아야 된다. 예를 들면 뭐 스피어는 합하면 뭐가 나오고 평면은 뭐 0이 나오고 하여튼 뭐 그런 거를 합하면은 0이 나오는데 그래서 공면을 막 그렇게 분류하고 하는 게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느낀 거는 이 매트릭한 성질에서 토폴로 연결점을 봤다라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거기서 조금 매트릭 토폴로지의 중요성을 또 알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아, 뭔가 토폴로지가 대충 막 연결성 내지는 어떤 뭔가 정량적이라기보다 좀 뭔가 연결성만 따진다던가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거를 뭔가 좀 정량적인 성질로 이렇게 넘어가려는 빌드업을 하려면 매트릭 같이 뭔가 숫자가 띡 나오는 그런 개념이 필요하다 같은 말씀이신가요? 그게 이제
매트릭은 굉장히 뭔가 수가 그죠? 수를 가지고 다룰 수 있는 느낌인데, 저도 그런 공감돼요. 저는 네.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 토러스만 해도 솔직히 약간 이런 그냥 흐물흐물한 스파게티 괴물 느낌이거든요. 네.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차륵차륵 뭐 이렇게. 네,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예, 예, 아, 예. 약간 네네. 뭐 그런, 흐물흐물한 숫자가 딱딱 있는 게 스파게티, 아니라. 네, 스파게티 괴물 느낌인데, 근데 매트릭이라는 게 있으면 매트릭은 무슨 느낌이냐면 그 일반적으로 보는 격자 이렇게 바둑판 격자 네네네네. 이런 저도 어, 느낌이에요. 우리가 딱딱 뭔가 보는 1, 2, 3, 4 딱 잴 수 있는 그런. 네네네네 우리가 보는 그 R2의 그 격자 느낌이에요. 그래서 왜 X축, Y축은 진한 그 약간 두꺼운 선으로 표시하고 다른 격자점들은 약간 얇은 선으로 해가지고 쫙 이렇게 네네네. 그런 영상 같은 거 있잖아요. 보통 보면.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 흐물흐물한 스파게티 괴물을 그 격자로 이렇게 강제로 내려버리는 약간 그래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해하거나 아니면 계산하거나 이런 데 이점이 있지 않나 정도로 일단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계산 진짜. 저도 뭔가 매트릭이 계산 느낌이 있다는 건 엄청 공감되는. 그, 그 처음에 이제 그 기대시 영상에서 토폴로지의 뭔가 어떤 중요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의미라고 해야 될까 나오는데, 뭐 삼각형도 좀 삐뚤어도 다 같은 걸로 이제 합쳐야지 우리가 뭔가 의미 있는 분류를 할 수 있다라는 것게 나오지만, 저는 얘하고 거리가 잴 수 없는데 막 지멋대로 늘리고 줄이고 막 이렇게 비튼다라고 같다라고 하는 게 매트릭 쪽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안 또 되는. 그거 나름대로 망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느려놓고 같다고 해버리니까 이미 거리가 거리 정해놨는데 갑자기 쭉 늘어서. 예, 예. 그러니까 그 매트릭의 입장에서는 또 그게 의미가 있는 건데 이제 토폴로지로 이제 다 퉁치려고 하니까 이제 뭐 어느 정도의 그 고유의 또 만들어내는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 또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럼 아니, 김양 선생님은 혹시 다음 주에 말씀을 하시겠어요? 지금 주제는 이야기를 해도 돼서 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그 수열의 수렴이 지금 이제 국강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 약간 위상 공간에서 수열의 수렴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는데 일단 뭐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 거는 결국 이제 위상 공간에서 그 수열의 수열을 정의하는 거랑 그게 아닌 거랑 뭐 정의하는 방식은 좀 다르지만 결국 같다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게 따로따로 보면은 뭐 수열의 수렴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건 알겠지만 그게 두 개가 같은지는 약간 잘 모르겠어가지고 아, 같다라는 게 뭐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 수열의 수렴을 정의하는 방식이 그 오픈셋 잡아가지고 어느 번째 이상으로는 다 그 어떤 오픈셋 안에 들어간다 식의 또 어떤 위상 수학식으로 정의해 놓은 게 있고 입실론 델타처럼 살짝 그런 식으로 정의해 놓은 표현이 두 개가 영상 속에 있었잖아요. 그 구강 영상 속에서 네, 네, 네. 뭔가 그 두 개가 사실 그 절대값을 그러니까 R1에서는 사실 같은 소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매트릭. 부분이 살짝 안 와닿으신다는 질문 아닌가요? 그렇죠. 그 두 개가 약간 같은 네. 말이라는 게 네. 음, 그리고 같은 말이에요. 아, 그러면 오픈셋이 토플로지컬에서 이야기한 그 오픈셋이 매트릭으로 딱 옮겨갔을 때 우리가 매트릭에서 오픈셋을 어떻게 정했는지 잘 보니까 그게 이제 알고 보니까 그 토플로지 오픈셋하고 이렇게 호환이 되는
네네, 그 호환 과정을 한번 좀 이 디스커션에서 그러니까 다음 주에 한번 파보면 될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일단은 오늘은 시간이 좀 되기도 했고 하니까 그 레코드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저도 조금 더 다시 준비를 좀 해오고, 그 다음에 그 관련된 오늘 다 나온 이야기들을 또 추가적으로 또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레코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